안녕하세요 형사님들,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9월 메이플스토리 나우에서는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9월 업데이트의 메인 피처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에픽 던전 악몽선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레벨부터 입장 가능한 세 번째 에픽 던전입니다. 이야기적인 내용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원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도원경에서 처음 나왔던 인물 백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백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번에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야기에서 제른 다르모와 관련된 미래의 계획이 좀 밝혀집니다. 그거에 대한 좀 실마리가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토리를 이벤트나 이번 이런 에픽 던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앞으로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이야기가 쌓여 나가는 방향이나 속도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우리 메이플 스토리 업데이트가 다음번에 뭐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저 미니맵이 스포예요. 다음은 이제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총 이제 7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잠시 시간이 멈추죠. 저게 이제 백연이 사용하는 맹호참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믹 스킬 같은 건데요. 저걸 잘 쓰는 게 이제 이 에픽 던전 악몽 선경을 잘 클리어하는 것에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잠시 시간이 멈추게 되고, 그 동안에 키보드를 최대한 빠르게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비행하는 그런 미니게임인데, 저런 장애물들을 빠르게 격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른 그런 전투 경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잘 하시면 잘 하실수록 더욱더 빠르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픽 던전 추가하면서 용사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당연히 이제 상위 던전 나왔으니까 뭐 더 많은 경험치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도 290레벨부터 294레벨까지의 경험치 보상 테이블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팔라하트 나왔잖아요, 290레벨에. 그런 만큼 필드 사냥 경험치에 비례해서 294레벨까지의 테이블을 늘렸습니다. 290레벨 이상에서도 조금 더 성장이 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주 2개의 에픽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이 사양은 일단은 한동안은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전투 경험 개선 작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에 저희가 링 익스체인지라고 시드링 스킬 반지를 이렇게 2개까지는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넣었는데, 그 시스템이 투입됨으로써 이제 메르세데스나 비숍 그런 직업들이 새로운 좀 전투 패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시드링의 변화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수치 변화가 생긴 이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가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난 업데이트에서 좀 변화의 폭이 컸던 직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라라나 블래스터 같은 직업들일 텐데요.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이후에 추가로 생겨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전투 피로도를 낮추고 의도한 경험을 드릴 수 있게끔 후속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에 반영될 변경사항들을 말씀드릴 건데, 공통 변경사항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HP를 소모하는 스킬들, HP 소모량을 일괄 이제 100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HP 소모량이 요즘 시대에는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닐라처럼 회복 관련된 어떤 제약이 있는 보스를 공략하거나 할 때 이 HP의 감소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HP 하나로 일단은 이걸로 다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 공용 스킬들의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 스킬들의 어떤 중요성도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전투 메타에 맞게 이 HP를 일괄로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은 어센트 스킬 관련된 건데, 공격 범위가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 범위를 오리진 스킬의 공격 범위와 동일하게 모두 다 수정을 했습니다. 약 한 1.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센트 스킬이 사실 뭔가 어디에 있는 걸 보고 타겟팅해서 쓰는 그런 스킬은 아니잖아요. 무적기처럼 사용하거나 아무 때나 써도 되는 스킬로 의도하고 만들어진 스킬인 만큼 그 의도에 부합할 수 있게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해도 웬만하면 맞게 오리진 스킬과 동일한 범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칼로스의 의지인데요. 특정 스킬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걸 못 쓰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부 직업들은. 그래서 보스 공략 난이도가 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모든 직업들이 모든 스킬을 사용하면서 칼로스의
의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해서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직업별 조정사항들인데 변경사항이 큰 직업들 한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너스인데요. 루미너스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슈퍼 단계와 그 이퀄리브리엄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이렇게 게이지를 쌓는 게이지 수급 단계, 이렇게 크게 보면 2단계의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전투에서 봤을 때 게이지 수급하는 것의 빈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더 재미있게 게이지를 쌓는다거나 이런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그런 역체감을 유발시키고 전투 템포를 늘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이 라크니스 게이지라고 하는 게이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쿨타임 단위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진입할 수 있게 수정을 하면서 이제 60초마다 진입하는데 120초 단위마다는 또 한 번씩 더 강화가 되는 새로운 전투 경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워입니다. 나이트워크인데, 여기 나워가 사실 실전 딜과 이제 이론상의 딜에 어떤 괴리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해당하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나 섀도우 스피어가 보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잘 맞추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섀도우 서번트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소환되어 있는 분신이 내가 스킬을 시전한 위치에서 추가 공격을 하도록 변경했고요. 섀도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추가타 스킬처럼 그냥 트리깅 스킬이 맞으면 자동으로 발동하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타가 이렇게 로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소마인데요. 소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루미와 비슷하죠. 솔라와 루나를 이렇게 오가면서 코스믹 오브라고 하는 저 보라색 나오고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쌓고 코스믹 스킬들을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앞서 이제 루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믹 오브 시스템을 삭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얽혀 있었던 모든 스킬들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 스택하고 아무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18개의 직업 중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의도에 맞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물론 이 세 직업 외에도 모든 직업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 컨텐츠 추가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니온 챔피언 관련된 내용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니온 챔피언의 이번에 4번째 슬롯이 확장이 됩니다. 이번에 이걸 뚫으면서 용사님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슬롯이 해방되는 조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에 4번째까지는 A등급 이상의 챔피언이 총 3개 있으면 이제 4번째 슬롯이 해금되게끔 했는데, 5번째랑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S등급 그리고 WS등급 이상의 챔피언을 각각 4개, 5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금이 되게끔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챔피언 시스템을 처음 넣으면서 A등급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A등급이 되어서 슬롯이 해금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졌고 그 가치는 너무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패치의 기조를 굉장히 빠르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슬롯들이 열릴 때쯤이 되면 A등급 캐릭터가 갖는 의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난이도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챔피언 레이드 쪽에 이번에 추가 개편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 줄로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VIP 사우나와 관련된 변경점인데요. 이 사우나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UI를 이번에 하나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자동 퇴장 레벨 설정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바가 하나 생겼죠. 저게 이제 몇 렙이 되면 알아서 나가진다라는 건데, 이 기능을 이번에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개편 수정 사항들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보스 쪽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최초의 대적자 있잖아요. 지난달에 들어갔던 최초의 대적자에서 힘의 순환이라고 한 번씩 리셋하는 그 순간에 질서의 힘 게이지가 4단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이걸 초기화하지 않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와 데스티니 해방을 연습 모드로도 하실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UI 쪽에 좀 몇 가지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요거가 이제 아마 체감적으로 좀 큰 변화였을 것 같은데, 화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버프 시퀀스 있잖아요. 버프 시퀀스를 사용할 때 현재 미적용 중인 아이템들만 사용한다라는 기능을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미적용 버프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걸 하면 이제 현재 걸려있는 거는 갱신을 안 하고 미적용 버프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꽤 큰 변화일 텐데요. 저희 게임 설정에서 이펙트 같은 경우에 스킬 이펙트는 통으로 이렇게 투명도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격 이펙트하고 스킬 이펙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거 하나가 들어갔고, 타격 이펙트를 중첩대에서 표시되는 거를 하나의 이미지
이미지로 처리하는 거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히트 이펙트가 원래는 저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몹을 다 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구분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레이어링이 겹쳐져도 훨씬 덜 가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게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좀 숙련된 분들은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요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에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물음표 누르면 나오는 거. 사실 저희가 항상 저걸 줄글로 주르르르 이렇게 써놨었어요. 마치 무슨 보험 약관 쓰듯이. 근데 이게 사실 읽기도 어렵고 아마 이걸 읽어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심리스하게 진행되는 이벤트가 가장 좋은 이벤트겠지만 웹에다가 어차피 이미지 공지를 올리잖아요. 저것들은 이미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훨씬 더 설명하기 좋은 그런 포맷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게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다면 큰 변화죠. 1일 캐릭터 생성 제한이 원래 하루에 3개까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없앴습니다. 저희 뭐 첼썸 나오고 나서 용사님들이 뚱성비라고 부르시는 당장 비약도 많이 뿌리고 있고 이제 모든 뭐 이벤트 보상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메이플 아이디 단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것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게 게임 이용해서 훨씬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캐릭터가 막 양산되는 또 우리 작업장이 붙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거를 더 잘 잡는 게 지금 이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는 혹시 또 우리 작업장 형님들이 파이팅 하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레드 어카운트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레드 어카운트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재 시스템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계정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이고요. 이 레드 어카운트가 되게 되면은 모든 다른 이용자와의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불가능해진 거를 풀려고 하면은 이제 이 비정상의 정도에 따라서 매소를 납부해야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 매소를 다 납부해야지만 그 계정이 이제 다시 과거처럼 다른 유저와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용사님들께서는 뭐 볼 일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존재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한 꼭지 좀 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운영 정책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데스티니 해방 관련해 가지고 대리 플레이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자력으로 클리어하도록 롤백하는 조치를 진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리 해방 플레이 말고도 작업장에게서 매소를 구매하거나 혹은 작업장 수준으로 다계정을 돌려서 매소를 찍어내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 패치부터 더 강하게 제재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와 조정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사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위험을 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매소마켓에서 매소 사서 플레이하시는 이런 분들이 허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재 작업을 강하게 해나갈 겁니다. 다음 내용이 캐시네요. 캐시도 이번에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슈피겔만의 마법 모자입니다. 이번에 시즌2를 판매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등급의 펫을 한번 추가해봤어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저 친구들이 이번에 새롭게 팔린 시즌2 펫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상시로 업데이트되는 뭐 원더벨이라거나 스라벨은 이미지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라벨, 로얄 스타일, 그리고 프리미엄 뷰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또 좀 재밌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재밌는 걸 넣어봤는데 뭐냐면 VIP 멤버십이라는 걸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PC방에서 상시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것입니다. PC방이 물리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PC방 혜택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누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받지만 이 상시 혜택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단위로 4,900 캐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6회 구매할 수 있고 한 번 구매하면은 이제 6시간 동안 메이플 아이디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뭐 프리미엄 PC방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PC방 나온 김에 PC방 이벤트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되겠죠. PC방 이벤트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 이벤트 자체가 완전 PC방 컨셉이고 또 PC방에서 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PC방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지만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캐시와 PC방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메이플 아지트라고 하는 새로운 가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 저희 그 8월 나우에서 말씀드렸던 이 강남역에 있는 저희 메이플 PC방, 상설 PC방 하나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C방 오픈하는 것에 맞춰서 인게임과 아웃게임을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한번 만들어본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네. 메소레인저 아르바이트로 위장 잠입하라. 메소레인저 진격별 불꽃 청소의 신 레드, 맛의 소자 옐로우, 폭풍 서빙 전사 블루, 드링크 히어로 블랙, 정비 마스터 그린, 카운터의 아이돌 핑크. 지금 메소레인저를 도와줄 스태프 전격 모집. 한 명만 일해도 성장은 함께. 쉬는 시간에도 경험치가 차곡차곡. 언제든 즐기는 추억의 파티 사냥까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아지트. 실시간으로 그 용사님들의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메이플의 매력 아닐까요? 다 담아낼 수 있잖아요. 저희 메이플 스토리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약간 다른데 며칠 전에 봤을 때 평균 이용 연령이 29.4세인가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좀 낮아져요. 지금 시점 봤을 때 한 29세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29세 이런 거 즐기면 안 됩니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메이플 스토리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핵심은 이번 여름 시즌에 육성한 캐릭터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 하나의 캐릭터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을 이번 9월, 10월 시즌에 좀 핵심으로 잡아봤습니다. 본캐 하나, 부캐 하나 키우기에 제일 좋은 시즌이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지트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 메인 이벤트이고요. 1일 1회 그리고 주 5회 출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출석 이벤트는 딸깍으로 출석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선택지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아이템 보상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코잼 같은 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고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지트 듀오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260레벨 이상의 캐릭터 둘을 동시에 육성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260레벨 이상 캐릭터를 부캐로 키우시는 분들도 하시다 보면 얘를 요즘 하드하게 플레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본캐의 경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없애보려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매니저 캐릭터로 사냥을 하면 크루 캐릭터가 경험치와 소울 에르다를 받아먹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 맨 위에 보시면 주간 레벨 범위 몬스터 퇴치해가지고 5만 마리 있죠. 그래서 5만 마리까지 퇴치하면은 저 매니징 포인트라고 하는 걸 얻으실 수 있고 그 얻은 매니징 포인트에 따라서 경험치와 소울 에르다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 캐릭터가 몰빵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은 로스가 70%가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1.3배의 효율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정말 부캐가 없거나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드리는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저 아지트 휴게실이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보면은 휴게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매니징 포인트랑 같이 쌓입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 명만 잠수를 시켜놔도 나머지 한 명도 같이 잠수한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포인트는 그럼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저기 보시면 휴식 능력 강화라고 있죠. 나의 어떤 플레이 성향 혹은 나의 시간의 가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장기 휴식 같은 경우에는 잠수 가능한 총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식당 효율이 줄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 하시면 저걸 찍으시면 되고 역동적 휴식은 말 그대로 식당 들어오는 경험치의 양이 더 적게 더 많이 얻으실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균치는 올라가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 저거를 먼저 좀 찍으시면 되고 간식 충전은 그냥 이제 식당 드러나는 증가량이 증가하는 구조다라고 해서 내가 시간도 많이 없고 그렇게 자극적인 맛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면 저걸 찍으시면 돼요. 이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아지트 듀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빅토리아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컨셉이 PC방 컨셉인 만큼 옛날 메이플 스토리 감성으로 파티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메이플 하셨던 분들은 또 한번 향수에 젖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나 길드원들하고 함께 플레이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상급 EXP 교환권을 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인샵과 보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9월 업데이트부터 보스 코인샵을 완전 전면 개편했습니다. 저희가 보스 난이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보스 코인을 하급, 중급, 상급 총 3개로 구분을 하고 각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이렇게 구분하고 수량도 별도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보스를 트라이하는 것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고 이제는 너무 쉬워져 버린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가 낮게 되게끔 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코인샵 중에서는 하트 업그레이드 모듈 땡땡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상한 아이템이 하나가 있죠. 처음 보는 아이템. 저게 이제 핵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신규 하트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 업그레이드 모듈이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하트를 130제 하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는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포스도 20성까지 강화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스펙이 강해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서, 스타포스 강화, 윗잠, 아랫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보존한 채로 전승이 되고 이제 스타포스 강화의 최대치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과 그 아래 하트들 사이에 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한번 하게끔 하려고 추가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샵에 또 플라즈마 하트가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스타포스 강화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다가 터질 수가 있겠죠. 터졌을 때에 그걸 복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넣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하트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나 플라즈마 하트 본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메소샵에서 그 플라즈마 하트 본체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아지트 특별 메뉴 보약 스킬입니다. 보약 스킬은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고 컨셉적으로 이렇게 이번 PC방 이벤트인 만큼 이렇게 시급료들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스탬프샵이라고 해서 치장 아이템들 얻을 수 있는 샵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레몬문 잡다 보면은 별도의 코인이 쌓이고요. 치장 아이템도 얻을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 이벤트 한번 합니다. 락스타 고래정령 이벤트. 이번 시즌이 전체적으로 좀 사냥을 하고 경험치를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냥 이벤트를 한번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저 좌상단 보시면은 투데이 해가지고 평범한 색종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매소로 평범한 색종이 구매할 수 있게 했고요. 평범한 색종이는 기본 상자라서 저기서는 이제 하급, 중급 알파벳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록달록 색종이라고 고급 상자는 이제 사냥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거에서 이제 상급이 나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알파벳 다 완성하시면 저기 제일 아래 보면은 스페셜 안드로이드 선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유니언 로이드라는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다른 캐릭터 하나의 외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유니언 로이드를 하나 추가해봤습니다. 본섭 직행으로 들어갈 이벤트 중에 한글날 이벤트 하나 합니다. 사용하면은 저렇게 훈장에 있는 워딩을 커스텀 할 수 있는 한글의 기운이라고 하는 한글날 이벤트가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게임 이벤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메이플 아지트 스페셜 오픈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이 웹페이지에 꾸준히 이렇게 갱신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메이플 아지트 PC방을 상설로 오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좀 더 많은 용사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올 여름에 저희가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메이플을 늘 찾아주셨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메이플 스토리를 더 재미있게 즐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재미들도 있지만 공식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는 정말 이 크리에이터 분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재미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PC방 오프라인 이벤트는 그런 재미가 좀 잘 만들어지고 그게 용사님들께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기획과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드리고 저희는 정말 지원만 해드리는 형태로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네 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메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될 거예요.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이
메인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이제 함께 타임 테이블을 짜서 며칠 날 언제는 누가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쭉 기획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PC방 공간에서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요거를 또 라이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를 해서 PC방에 못 오시는 분들도 요 이벤트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PC방 매출 전체하고 조회수에 따라서 저희와 오랜 시간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저희 도토리하우스 있잖아요. 저희 돌봄센터. 그곳에 전액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메이플 스토리에 큰 재미를 선사해 주셨듯이 우리 용사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잘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2주 정도 진행이 되고 하루에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해요. 오전 타임 11시부터 3시, 오후 타임 5시부터 9시 두 타임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티켓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멤버십 코드 발급을 통해서 이 티켓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 구매 제한이 좀 있습니다. 270레벨 이상의 용사님들만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월에 준비한 메이플 스토리 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로 찾아올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행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